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고리즘 잡스 생방송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열흘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복합적인 문제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풀이 방식까지 알고리즘 랩스의 손진호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뒷배경이 상당히 강렬하죠? 네, 뒷배경이 아주 강렬한데 저희가 그 열흘 시험을 앞두고 사실 지난주에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나 예상도 안 했는데 서류 합격했다 이거.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마지막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이널 개념 모음집을 지금 에듀캐스트에서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저희의 생방송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열흘 후에 시험을 잘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하시다. 지금이라도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요, 바로 지금, 아니요, 생방송 끝난 후에 에듀캐스트에서 이 개념 모음집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특별히 그 내일 또 저희 센터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아마 준비해서 같이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아마 자신감이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지금 요 소개를 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손진호 대표님께서 오늘 메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파이널 마지막 복합 개념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쭉 강의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너무 이렇게 방송 길어지지 않도록 좀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웬 개념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개념 간의 연결 관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문제를 풀 때 이 개념들이 각각이 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그 관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여드릴 만한 되게 어떤 좋은 문제를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이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개념적인 부분들 좀 말씀드릴 텐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정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어떤 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이제 10월 20일에 보셔야 되는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컨셉의 알고리즘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완전 탐색이라는 영역이 나오는 것들은 그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고 계신 개념일 겁니다. 근데 완전 탐색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시뮬레이션, 이 구현하는 영역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탐색이랑 시뮬레이션 크게 두 파트에서 문제들이 좀 골고루 출제되지 않나 싶은 어떤 상황인데요. 그럼 각각 이 완전 탐색이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완전 탐색이라고 하면 이제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래프 형태의 어떤 연결 구조를 완전 탐색하는 그래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는 뭐 DFS, 기표선 탐색이라고 하는 DFS가 있고요. 그 다음에 BFS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알고리즘과 연결된 완전 탐색은 DFS, BFS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루트 폴스는 이제 뭐 재계함수 그리고 for나 while을 활용한 반복문으로 모든 경우를 반복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DFS를 짜실 때도 그 재계함수를 되게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사실인데 개념적으로는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개념을 쭉 나열하고 나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제 이 개념이 좀 어떻게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for 또는 if 또는 array 같은 되게 기초적인 문법이나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시뮬레이션 문제 풀 때 아주 그 고급진 알고리즘이 필요하진 않지만 이 for, if, array만으로 되게 논리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도 되게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별표로 쭉 나열한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이 정확성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알고리즘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는 시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답을 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간혹 가다가 MST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네, 뭐 정확성 파트가 이 왼쪽 파트고 이런 MST 같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고려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소프트 역량 테스트에선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답을 맞추는 이 주어진 어떤 이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잘 돌아서 정확하게 답을 내는 거에 주안점을 둔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 분석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그 역량 테스트를 기준으로 이 위쪽에 완전 탐색의 영역이 있고 밑쪽에 시뮬레이션의 영역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채팅도 좀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완전 탐색 영역을 보시면은 이 완전 탐색 문제가 어떤 건지 잘 인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그 완전 탐색 문제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가장 좋은 한 가지 답을 찾는 유형이 완전 탐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쭉 따라가면은 한 가지 상황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이제 쭉 따라갈 때 되게 여러 가지 경우로 따라가 봐야 돼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답이 나올 때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가장 나은 경우가 뭐냐 하는 문제가 최적의 문제고 이 문제가 주로 완전 탐색 문제의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주어진 규칙들을 쭉 이행을 했을 때 한 가지 상황이 도출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답을 출력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시뮬레이션이다. 그래서 크게 이 두 문제의 유형이 큰 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좀 풀면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자, 우선 여기 예쁜 이 바다와 섬이 있죠. 이 바다와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어디까지가 한 개의 섬이고 이 각 섬들을 실제 육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0이 바다고요. 이제 1이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지금 거의 한 네 번째 소프트 역량 테스트 관련해서 네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때 이제 다뤘던 비슷한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좀 연결지어서 더 컴팩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다시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맵이 주어지면은 각 섬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 섬이 이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 섬을 다리로 연결했을 때 최소 비용으로 다리를 이제 다 놓고 싶은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최소 비용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작은 비용만 써서 이 다리를 연결하고 싶다라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네,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모르시면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 MST로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특정 문제에 대해서 MST를 쓰시면은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 나오는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MST를 써야만 하는 문제가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그렇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MST를 꼭 써야만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다시 본론으로 가서 최소 비용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각 섬의 영역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섬들이 다 이렇게 좀 흩어져 있잖아요. 이 섬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일들을 하나의 섬으로 묶는 작업들을 쭉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각 섬의 영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각 일들이 1번 섬, 2번 섬, 3번 섬, 4번 섬 이렇게 이제 각 영역이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묶어야 되죠. 묶어야 되는데 이 묶을 때 어떤 게 활용되냐? 자, 여기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는데 완전 탐색에서 그래프에서 BFS 이제 이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 BFS를 활용해서 섬의 영역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물론 DFS로 하면 안 되냐 해도 됩니다. 근데 우선 저는 BFS 좀 선택을 했고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특정 조건 없이 연결만 돼 있으면 완전히 탐색하는 거니까 이제 이 그래프로 연결된 어떤 원전 탐색 중에 BFS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 맵 중에 이 BFS라는 개념이 좀 쓰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섬을 연결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섬을 연결할 때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단지 번호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를 보면 이렇게
자, 일반적인 BFS 이런 이제 알고리즘을 쭉 이렇게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코드를 바탕으로 왼쪽에 이 섬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각 섬을 연결했으니까 이 섬을 연결했으니까 각 섬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게 그 각 바다를 한 칸 메울 때마다 비용이 1만큼 발생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최소한으로 다 연결을 이제 이 거리를 측정을 하면은 각 섬과 각 섬이 어떤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섬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게 자,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3번 섬, 4번 섬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1번이랑 4번이랑 연결하고 싶으면 4만큼의 어떤 비용이 든다. 4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자, 여기 쭉 이어보면 이게 4칸이죠. 이게 하나 4칸이기 때문에 1과 4는 4만큼 떨어져 있고 1과 2는 이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고 3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0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연결되는 거는 4번이 1번과 연결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해서 이런 매트릭스로 각 섬의 연결 관계를 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걸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 이제 이걸 하는 건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이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왼쪽, 위쪽을 쭉 탐색을 해서 이제 1번 섬과 4번 섬이 가장 잘 연결된 게 어디였냐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는 거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원리를 말씀드리면 네. 자, 1번 섬이 이제 이렇게 있었고 1번이 있었고 이렇게 4번이 있었어요. 그럼 1번 위치에서 위로 가보고 왼쪽으로 가보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고 밑으로 쭉 가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 지역의 최초로 만나는 걸 거리로 저희가 인식을 하는 그런 식의 로직이 필요했던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와 같이 시뮬레이션 코드 for와 if와 이제 어레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그 매트릭스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저희가 그 최소로 연결하기 위한 어떤 비용을 찾기 위해서 그 섬의 연결, 섬을 묶고 그 묶인 섬들 간의 거리를 구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알고리즘으로 들어갈 건데요. 세 번째는 이제 연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도출한 겁니다. 자, 각 섬 간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 거리들을 저희가 다 구했어요. 그걸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최소한으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으로 연결을 할 때 모든 경우를 다 구해서 이제 네, 일단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모든 연결 가능한 모든 경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저희가 아까 2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구했죠. 그 인접 행렬과 비슷하게 해서 1번과 4번은 4만큼 떨어져 있다. 2번과 3번은 또 4만큼 떨어져 있고 2랑 4는 1만큼 떨어져 있다. 이걸 다 구했잖아요. 이 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다리가 지금 총 4개가 있는데 지금 마을의 개수도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4개의 마을을 저희가 그 최소한으로 연결하려면 3개의 다리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제 4개의 마을을 연결할 때 3개의 다리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 n개의 섬이 있다. 그럼 저희는 이제 n 빼기 1개의 섬을 연결한 다리를 놓으면은 이게 최소 비용으로 놓을 수 있는 경우 중에 이제 첫 번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4개 중에 현재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모든 경우를 골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표에서 노란색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이제 좀 과목에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대칭이 중복되는 이 대칭의 경우를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는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좀 제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노란색 영역을 연결하게 되면 지금 자 1번과 4번을 저희가 선택을 했으니까 1번과 4번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연결된 걸 선택을 했으니까 2번과 3번이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과 4번이 연결된 것들을 저희가 선택했으니까 또 2번, 4번을 연결했어요. 네, 이렇게 연결한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다른 다리를 선택하게 되면은 2번과 4번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3번과 4번을 연결하면서
이제 이렇게 4개 중에 3개를 연결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으면서 가장 이제 그 모든 말을 연결하고 있으면서 가장 비용이 작았던 다리 연결 구조가 이제 비용이 몇이냐 이런 걸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야 되니까 모든 경우를 다 찾아야 됐고 그런 게 3번 핵심 로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이 맵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경우를 다 찾는 것들은 이 브루트 폴스에서 재기함수를 활용해서 그 뭐 순열을 구하는 것처럼 또는 조합을 구하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경우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처음에는 이 BFS를 선택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거리를 찾았었고 세 번째는 찾아진 거리들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이 브루트 폴스 알고리즘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왼쪽에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구하는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저희 내부에 또 순열 구하기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순열 구하기 문제처럼 또는 이제 조합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재계함수를 설정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모든 경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3번 알고리즘까지 한번 쭉 따라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섬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최소값인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저희가 3번을 통해서 4번으로 가잖아요. 그럼 3번에서는 말 그대로 모든 경우를 이제 도출해 줄 뿐인 거예요. 그 모든 걸 연결하면은 섬이 다 연결되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1번, 2번, 3번을 연결해라. 또는 1번, 2번, 4번 다리를 연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우를 던져주면 4번 알고리즘에서 모든 섬이 연결되는지 판단하고 그게 최소값이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한 경우가 1, 4 연결하고 2, 3 연결하고 3, 4 연결한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저희가 총 이제 10이라는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10이라는 비용이 들면은 모든 말이 연결이 돼 있느냐? 따라가 보면 자 1번에서 자 2번으로 쭉 가죠. 4번으로 쭉 가죠. 4번에서 3번으로 쭉 갑니다. 3번에서 2번으로 쭉 가고 이제 방문을 했던 게 4개니까 연결은 다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최초의 경우라고 치면은 이 10이라는 게 현재까지 최소값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저희가 다른 경우를 또 보게 되면은 자 우선 연결 여부를 보면 자 1번에서 4번으로 연결이 돼 있고 4번에서 2번으로 연결이 돼 있고 2번에서 3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모든 말이 연결이 돼 있긴 하니까 일단 이것도 답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다 더해보니까 9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경우는 10이었는데 이 9로 최소값을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저는 이 연결 관계를 확인할 때 주어진 경우가 모든 섬을 연결하는지를 또 이제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또 이 DFS 썼습니다. 지금 1번에서 4번 가고 4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3번 가는 이런 이제 탐색을 할 때 전 DFS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DFS까지 해서 이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최근에 어떤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에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문제 유형은 되게 한두 가지 개념을 썼던 것보다 더 많이 나아가서 이 나올 수 있는 개념들 다 종합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개념 간의 연결 관계를 잘 인지를 하고 각 개념별로 명확하게 이제 바로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지하시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DFS 영역을 제가 구현을 한 거는 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DFS 코드를 만들어서 이 다 연결이 됐는지 체크를 하는 코드를 짜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한 문제를 풀 때 이 최소 비용으로 연결하고 싶다라는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섬의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이 섬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측정된 그러니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연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도출을 하고 그 각각의 경우가 정말 섬을 다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섬을 다 연결시킨다면 최소값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4가지 알고리즘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섞여서 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만큼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인지하시는 것들은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BFS 더하기 DFS 문제였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문제는 BFS만 써도 됐고요. DFS만 써도 됐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시뮬레이션 더하기 브루트 폴스 더하기 뭐 BFS 혹은 DFS 문제였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 더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근데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 영역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라이브 강의 때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탐색을 하려면 지금 이런 알고리즘으로 문제 풀려면 이 n 이제 n 개의 마을이 있다고 쳤을 때 이 n이 매우 작아야 돼요. 매우 작아야 되는데 이 마을이 한 6개에서 7개 미만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완전 탐색 로직으로 풀 수가 있는 거고 마을이 뭐 50개 이상이다. 이렇게 좀 단위가 한 50 이렇게만 넘어가도 이제 완전 탐색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n이 한 5에서 6, n이 되게 적정하게 작을 때 누가 봐도 n이 작을 때 이 로직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었을 건데 만약에 n이 크다 n이 크다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페링 틀을 좀 고려하셔야 돼서 n이 크다면 이렇게 MST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n이 작을 때는 네 n이 적정할 때, 이 마을의 개수가 적정할 때는 이렇게 이제 완전 탐색을 돌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네 n이 적을 때는 이렇게 n이 적을 때에도 MST를 해도 돼요. 다만 이제 MST를 평소에 저희가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이제 MST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이 시간 복잡도를 천천히 계산해 보시면 아 이거 완전 탐색으로 되는 문제네 이렇게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자신감 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최근에 한 문제를 가지고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한 문제가 정말 되게 많은 개념을 담고 있어서 이 하나를 시간 내에 잘 푸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준비가 많이 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저희가 주요 예상 문제를 바탕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이제 넘어가서 지금 오늘 쭉 말씀드린 부분들인데 아까 초반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각 개념 연결들을 하고 있는 개념 모음집을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지도 그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지도를 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큰 개념으로 잡아서 각 개념마다 디테일하게 중요한 부분들에 어떤 개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모음집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평소에 많이 해결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제 이런 개념들 간의 연관 관계라던가 각 개념에 대해서 되게 명확한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이 모든 게 섞여 있을 때 좀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좀 시험을 앞두고 이런 모음집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된 복합 문제를 좀 풀이하면서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세요. 네, 아유, 손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열흘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하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개념을 좀 잘 정리하셔서 오늘 손진호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그 개념들의 관계를 좀 잘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에듀캐스트에 가셔서 이 개념 모음집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신 후에 뭐 실제 사용을 하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한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내일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를 개념 모음집을 구매하신 분들께 제공하기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내일 오전, 오후 두 번의 그 실전 모의고사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또 시험을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개념 모음집을 통해서 기본 개념들 간의 연결 고리들을 잘 학습하신 후에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까지 한번 잘 보시고 나면 시험 대비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손진호 대표님께서 아주 기존에 못 보던 이렇게 그림 도형들 이용해서 그 연관관계들 아주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으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강의해드린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열흘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시험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